영국의 유명 유튜버 올리런던은 몇 년 전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2013년부터 BTS 지민을 담고자 눈과 얼굴, 눈썹, 관자놀이, 리프팅 수술을 비롯해 18번의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SNS에서는 그를 걱정하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는 행복하다, 내 결정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형수술은 외모지상주의냐 하는 비판도 있지만 외모를 통해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한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프랑스의 한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파이린 씨가 한국에 방문해서 성형수술로 인생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화장품 회사 마케팅부 팀장으로 일하는 파이린입니다. 화장품 업계 쪽은 여성의 아름다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꼭 모델이 아니더라도 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나 영상을 담당하는 PD들도 어느 정도 외모가 받쳐줘야 하는 분야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화장품은 피부를 좋게 하는 기초 단계의 화장품이 아니라 얼굴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색조 화장품을 연구하고 마케팅합니다. 눈이 또렷해지는 아이라인이나 마스카라, 입술을 강조하는 립스틱, 얼굴 전체 음영을 담당하는 섀도우 등 제품 라인을 출시합니다. 이곳의 색조 라인을 담당하는 마케터는 저를 포함하여 4명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각 팀에서 구성하고 출시하는 색조 화장품 라인을 개발해서 회사 내부에서 경합하고 최종 결정된 제품이 시중에 광고되고 판매되는 구조입니다. 상품 평가 때 얼마나 더 얼굴이 예쁘게 표현되는지를 평가받으려면 테스트할 모델도 인물이 좋아야 합니다. 정식 테스트가 아니다 보니 테스트 모델은 거의 팀원들이 합니다. 너무 얼굴이 크거나 못생긴 사람은 색조 화장으로 예뻐질 수 있지만 원래 예쁜 사람이 색조 화장을 하면 훨씬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케터들도 미모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3명의 마케터는 엎치락 뒤치락하며 선의의 경쟁을 이어왔어요. 하지만 그 순위는 완전히 뒤집어졌죠. 어느 날 제 경쟁자 안느가 여름휴가로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의 일입니다. 안느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아이 셋 엄마였어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보니 얼굴이 생기가 없고 보통의 백인들이 그렇듯이 피부에 탄력도 없었죠. 안느는 화장을 열심히 하고 다녔지만 처진 피부와 흐릿한 눈매, 푹 꺼진 이마, 얇은 입술 등은 그녀를 더욱 맥없이 보이게 했습니다. 사실 안느는 실력이 정말 좋지만 제가 안느를 이길 땐 저를 포함한 우리 팀원의 화장빨이 더 좋았을 때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을 다녀와서는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이 철철 넘쳤습니다. 얼굴에 생기도 돌았고요. 저는 안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궁금했어요. 여행이 힐링이라지만 한국처럼 먼 곳을 다녀오면 보통은 시차 적응이나 문화 적응 때문에 피로에 쩔어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안느는 너무 생기 있었죠. 안느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 색조 화장품 제품 출시를 위한 회사 경합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제품은 정말 자신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카라 제품은 프랑스에서도 유명한 화장품 회사 로레알을 모티브로 해서 그곳 제품과 유사한 정도의 컬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속눈썹 숱이 많고 길면 눈이 10배는 예뻐집니다. 사람의 첫인상도 얼굴 윤곽과 눈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저는 눈을 강조하는 제품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 마스카라는 제 야심작이었습니다. 회사 경합날 저는 제 마스카라 모델, 그러니까 정식 모델은 아니고 테스트 모델이라 우리 팀 직원인데 그녀에게 마스카라 전후의 모습을 심사단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녀에게 생긴 놀라운 효과를 보고 모두 흐뭇해하더군요. 안느도 저에게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승리는 내 것이라 속으로 외쳤죠. 안느 팀은 곧 다가올 겨울에도 보습과 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립글로우를 소개했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마스크, 목도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립 제품을 연구하지 않거든요. 저는 안느가 감을 잃었나 싶었죠. 하지만 똑똑한 안느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눈을 돋보이게 하는 마스크를 써도 목도리를 써서 입술이 가려도 이 영양제 립글로우를 꼭 쓸 수밖에 없는 제품으로 소개했어요. 안느는 심사단 앞에서 우리 팀에서 개발한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서 예뻐졌죠? 라고 웃더군요. 그러더니 자기 팀에서 개발한 은은한 영양 가득 립글로우를 발랐습니다. 화장이 눈과 입술이 둘 다 강조되면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라고 해서 눈을 강조하면 입술을 좀 죽이고 입술을 강조하려면 눈을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이용해요. 안느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마스카라로 눈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자기 팀의 은은한 립글로우로 마무리하면서 눈을 돋보이면서 영양까지 완벽한 화장법이라며 소개했습니다. 심사단들은 신선한 충격에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 화장품도 빛나고 안느의 입술도 빛났거든요. 저는 그녀의 얇고 마른 듯한 입술이 저 립글로우로 완전 20대처럼 통통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으로 바꿨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날 경합은 회사 최초로 공동 우승이었습니다. 나의 마스카라와 그녀의 립글로우가 세트로 출시하게 되었죠. 우승이긴 한데 뭔가 반쪽짜리 우승이라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반면 안느는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심사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죠. 아이 셋 엄마로 축축 처져 있던 안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안느에게 같이 축하 파티나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느는 너무 좋다며 약간 오버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도 좀 꼴보기 싫었어요. 여튼 우리 팀과 안느 팀은 저녁에 레스토랑에 가서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식사 내내 오가는 축하의 소리 사이로 제게 뭔가 싹 하고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안느네 팀 막내 직원이 안느 보고 팀장님 정말 예뻐진 다음에 더 자신감 붙으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안느는 호탕하게 웃으며 그래 맞아 나도 살면서 이렇게 예뻤던 적이 없었어. 한국 한 번 더 다녀올까봐라고 하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안느는 한국으로 여행 간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안느의 짝짝이 눈매가 고쳐졌고 한국 간 김에 이런저런 시술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시간이 지나 한국에 오는 동안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지금까지 서서히 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저는 왠지 모를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사실 한국 다녀온 다음부터 안느가 저보다 더 예쁜 느낌이 들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성형수술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야 배우가 아니다 보니 외모를 지나치게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직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의 외모를 보는 눈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안느는 식사하는 동안 대놓고 성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술 받고 나서 그동안의 콤플렉스가 해결됐다며 이전보다 자연스러워지고 활동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면서요. 당장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외모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더해지는 느낌이라 점차 나도 성형수술을 받아볼까 고민하게 되었죠. 안느는 한국의 시술은 모두 똑같이 찍어내는 획일화와는 다르다고 했어요. 각자의 얼굴에 맞게 장점을 더 극대화하고 단점을 가리는 방식이라 과장되지도 않고 원래 얼굴도 잘 살린다는 거죠. 저는 바로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갔죠. 물론 모든 것을 회사에 알리고 안느의 조언을 받아 성형외과에 미리 예약을 한 거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예약한 성형외과로 갔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저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눈의 대칭도 좋고 얼굴 전체의 비율도 괜찮은데 굳이 얼굴을 고쳐야 하냐고 되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좀 더 예뻐지고 싶다고 했어요. 양악수술같이 턱을 깎는 무서운 수술이 아니더라도 쌍꺼풀도 더 진하고 예쁘게, 입술도 더 도톰하게 하고 싶다고 했죠. 코는 더 오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콤플렉스가 있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면 충분히 돋보일 수 있는데 굳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자연스러운 얼굴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것들은 필러나 보톡스만으로도 충분하니 그 시술만 편안하게 받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죠. 저는 당연히 얼굴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느의 말대로 본인의 장점을 살린다는 한국의 성형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뭐가 딱 하나 이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못난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적당한 시술과 피부 관리만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아니어도 외과 수술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시술을 진행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고 몇 가지 진단을 진행했어요.
그건 시술 중에 안전을 위해 필러나 보톡스 관련 알레르기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또 그냥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약물을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얼굴 형태에 맞는 라인 디자인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굴에 줄을 좀 긋긴 하셔서 뭔가 웃기긴 했어요. 저의 경우 턱이 약간 발달해 있는 얼굴형이라 어금니 부위에 근육에 보톡스를 주입해 근육을 수축시키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굴형이보다 갸름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3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코 옆 팔자주름 쪽에 보톡스를 넣기로 했고 콧등 부위에는 필러를 주입해 콧방울의 면적을 줄이고 콧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술을 진행했어요. 시술이라 하기에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모든 과정이 끝났는데 얼굴 몇 군데에 주사를 몇 방 맞은 정도였죠.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을 알려줬는데 과한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 등을 방문하지 말라는 정도였어요. 약 30분 만에 진단에서 시술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얼떨떨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은 다시 와보라고 하셨어요. 병원을 나서니 로비에는 많은 여성 손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간편한 시술이니 직장인도 퇴근 후 올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무리 시술이라도 몸이 힘들까봐 저는 바로 귀가해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뭔가 뻐근함이 있는 상태긴 했지만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자극이었어요. 시술받은 즉시에는 별 효과를 못 느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 확연히 주름의 깊이가 줄어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이마가 약간 볼록해지는 필러 시술과 눈밑 애교살 시술을 받았습니다. 넓적 평평한 이마여서 앞머리로 가리고 다녔는데 약간 볼록해지기만 해도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까지 생겼어요. 거기나 눈밑 애교살은 웃을 때마다 눈웃음을 더 예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시술에다 피부관리 효과까지 더해져서 저는 전체적으로 밝고 어려 보이는 얼굴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선 이미 자신감이 가득 찬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 돌아왔을 땐 많은 직원들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을 즐기기도 했고요. 안느도 제 모습을 보고 원래 예뻤는데 더 예뻐졌다며 다음 우승은 너다, 내가 졌다 하며 겸손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몇 달 전 안느에게 괜한 심통을 내고 그녀를 부러워하고 시샘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고 온 후 저는 더 자신감이 세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의 실적도 더 좋아졌죠. 제일 좋은 건 외출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종종 저를 보는 시선을 느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제 얼굴을 잘 살려준 한국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이린 씨의 한국 성형 경험담 어떠셨나요? 적당한 시술만으로도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효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동 돋보기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소개해주고 싶으신 분은 공식 메일로 언제든지 제보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